121페이지. 이번엔 대손충당금이라는 계정 과목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대손이라는 게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대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에 대자는 우리 대여금 할 때의 대자, 빌려주다 할 때 대자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손실을 당한다라는 건 우리가 돈을 못 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이제 돈을 못 받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회계 처리할 거냐,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럼 당연히 기본적인 건 못 받게 된 채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우게 되겠죠. 만약에 채무가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 채무가 있는데 못 갚게 됐어요, 상대방 때문에. 그러면 나한테는 손해라는 생각하실 필요가 없겠죠. 그죠? 나는 지금 돈 갚고 싶은데 걔가 사라졌어. 그럼 나한테는 손해일 리가 없겠죠. 그래서 채권이 내가 돈 받아야 되는데 못 받게 되었을 때 이제 대손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럼 내가 이 돈을 못 받게 되었으니까 제가 방금 바로 그냥 채권이 장부에 있는데 못 받게 되었으면 지울 거라는 거예요. 그럼 채권은 매출 채권도 있고 기타 채권들도 있겠죠. 그럼 이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전부 다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되는데, 자, 원칙적인 회계 처리는, 자, 먼저 원칙으로 예를 들면, 자, 우리가 제품을 매출을 해요. 자, 그럼 대변에 제품 매출 예를 들어 100만 원이다 이렇게 쓰고 상대방이 외상을 했어요. 그럼 일반적인 상거래냐 확인하고,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외상 매출금이다 100만 원 이렇게 처리를 해둘 거예요. 자, 그랬다가 우리는 이 회사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데 A 회사가 대손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A 회사가 대손 발생한다는 건 저 회사가 파산을 했거나 부도가 났거나 대표자가 사망했거나 그런 경우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겠죠. 그럼 나는 못 받게 되었으니까 못 받는 채권을 내 재산이다라고 자산으로 장부에 두면 안 되니까 대변에 외상 매출금 100만 원이다 이렇게 얘를 지우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우리가 지운 거는 외상 매출금의 성격은 자산이고 자산의 감소가 발생한 거죠. 그럼 자산의 감소가 발생했는데 나에게 들어오는 게 없는 게 비용이고, 이때 비용 처리하는 계정 과목이 대손상각비라는 계정 과목이에요. 그럼 이 대손상각비라는 이 비용 계정 과목은 지금 얘가 매출 채권이죠. 매출 채권에 대해서 못 받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판관비 성격인 대손상각비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얘를 못 받게 되었을 때 이렇게 처리하면 가장 적절해 보이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매출한 시점이 예를 들어 2020년 12월 20일 날 이 물건을 팔았어요. 그런데 대손이 발생한 게 2021년 1월 10일 날 발생을 한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제품 매출이라는 이 계정 과목은 제품이라는 원가에 이익을 붙인 수익 계정 과목이죠. 그리고 대손상각비라는 계정 과목은 제가 판관비라고 이야기했죠. 얘는 비용 계정 과목이에요. 그럼 2020년도에 수익을 인식했는데 2021년도에 그거에 대해서 비용을 처리하게 되면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을 위배하게 되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물건 팔면서 제가 부도 날지 파산할지 돈 잘 줄지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거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을까라고 고안해낸 것이, 자 그럼 일반적으로 정확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기업들이 부도가 나거나 파산이 되어서 어느 정도 돈을 못 받는 금액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금액만큼을 합리적으로 추정해서 그럼 그 돈을 2020년도에 수익을 인식한 이 돈들에 대해서 미리 대손 발생 안 했지만 내년에 못 받을 거다라고 대손 처리를 해버리면서 대손 당했을 때에 우리가 이 돈을 쓸 거다라는 이제 대손 충당금, 충당이라는 표현을 모아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손이 당했을 때 사용하려고 이 계정 과목으로 모아둘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대손 충당금이라고 미리 모아두는 거는 우리가 얘는 기말인 12월 31일 날 우리가 설정을 해둘 거예요. 12월 31일 날 기준으로 해서, 왜냐면 그 다음 날이 차기니까 이날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라는 건 올해 발생한 채권인데 아직 못 받은 거라는 거잖아요. 12월 31일 기준으로는. 그러면 내년에 못 받을 거에 대비해서 우리가 이제 설정을 해둘 거예요. 자, 그럼 기말에 설정하는 방법은 기말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잔액 비례법이라는 게 있어요. 잔액 비례법. 자, 잔액 비례법은 기말 채권 잔액에 곱하기 대손이 얼마 당할지 모르는데, 자 우리가 봤더니 1년에 100개의 거래처 중에 1개의 거래처가 부도가 나더라. 그러면 1%가 부도 나더라. 이런 식으로 대손 추정률을 산출할 거예요. 얼마 못 받게 되더라. 그러면 우리가 장부에 돈 모아둘 대손 충당금 충당액이 나오게 돼요. 그럼 우리는 이 금액을 딱 맞출 건데, 이 기말 채권 잔액으로 처리한다는 건 얘는 각 채권별로 각각 설정을 할 거예요. 외상매출금은 외상매출금 못 받을 거다. 받으러움은 받으러움 못 받을 거다. 미수금은 미수금 못 받을 거다. 단기대여금은 단기대여금 못 받을 거다. 각각 채권별로 우리는 각각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설정할 회계 처리는 (12월 31일) 날, 이날 우리는 실제 대손이 발생 안 했는데 우리는 차변에 대손 상각비다 얼마 이렇게 설정을 하고, 근데 실제적으로는 당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변에 대손 충당금 얼마다 이렇게 쓰는데, 그럼 제가 채권별로 각각 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자, 이 대손 충당금은 지금 채권을 못 받을 거라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근데 아직 못 받은 게 아니죠. 근데 못 받을 거다라고 채권인 자산을 줄이면서 비용 처리한 거기 때문에 얘는 자산 채권의 차감 계정이에요. 채권을 줄여주는 성격이라는 거예요. 그런 차감 계정이라는 계정 과목은 꼭 자기의 짝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든 게 있으면 그 예에 대한 번호를 그냥 써버리고 꼭 얘 써야 된다. 이거일 때는 근데 지금처럼 루프하기 할 때는 짝지가 있다, 페어가 있다 해서 P라고 쓸게요. P라고 쓴 거는 꼭 자기 짝지를 써야 되지 다른 짝지 쓰면 틀렸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설정하려고 하는 애가 외상매출금이면 외상매출금의 짝지, 받으러움이면 받으러움의 짝지, 미수금이면 미수금의 짝지인 차감 계정을 써야 되지 다른 계정 과목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짝지가 있는 게 우리 관계 계정이라고 해서 자 우리 전에 그 컴퓨터 할 때에 저는 목요일 날 우리 재무상태표 입력할 때에 외상매출금 밑에 대손충당금 있고 받으러움 밑에 또 대손충당금 있고 이렇게 쓴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표현할 때면 예를 들면 1억인데 100만 원 못 받을 것 같아. 그렇게 써두면 우리 외부 이용자한테 보여주는 장부상의 금액은 9,900만 원으로 보여지도록 이렇게 하는 성격으로 얘를 쓴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장부의 원리에서 자, 우리 자산의 자리는 차변 대변 중 어디죠? 차변이죠. 자산의 자리가. 근데 이거에 대해서 장부에서 줄여주는 성격은 우리는 대변 쪽에 써줄 거예요. 차감 계정이기 때문에. 그냥 아예 대놓고 줄일 때도 반대쪽인 대변에 쓸 거고 그런데 지금 당장 줄인 게 아닌데 얘를 우리가 장부에다가 줄여주는 성격으로 설정할 때도 반대쪽에 쓸 거예요. 그럼 완전 반대로 부채의 자리는 대변인데 부채를 줄이는 성격은 차변에 올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리에 반대쪽에 써주면 우리는 차감 계정으로서의 성격을 우리 장부상 원리에서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이렇게 우리가 설정을 해서 자 얘는 자산이니까 내가 안 지우면 안 없어지는 계정이겠죠. 차감 계정이든 뭐든 간에 자산이잖아요. 자산부채 자본은 내가 반대쪽에 써서 안 지우면 안 없어지는 계정 과목이에요. 얘는 비용이죠. 설정한 해 2020년도 12월 31일 날 그 해의 비용 처리하고 끝난 거예요. 근데 얘는 내년에도 계속 남아 있을 거예요. 내가 지우기 전까지. 그럼 이렇게 하고 있다가 자, 우리가 대손이 발생을 해요. 발생을 하게 되면 자, 우리가 못 받게 된 제가 만약에 외상매출금이었다면 외상매출금 예를 들어 70만 원 못 받게 되면 이 외상매출금을 지우고 그리고 방금 장부에 못 받을 걸 대비해서 모아뒀다라는 대손충당금이라는 그 계정 과목이 있죠. 그 잔액을 확인을 해서 그 잔액이 있으면 이때 대손상각비라고 처리 안 하고 대손충당금이라고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외상매출금이면 외상매출금의 짝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 이 번호는 외울 필요 없어요. 제가 이렇게 번호를 정확하게 써버리는 거는 자기 짝지 꼭 찾아야 되는 거 이렇게 적혀 있을 때 그럼 꼭 제 짝지 써야 된다는 이야기지 번호 외우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이렇게 처리하면 전년도에 제품 매출했던 걸 올해 비용 처리하는 일이 안 생기죠. 그럼 우리는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수입 비용 대응의 원칙은 맞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손충당금 제도를 써요. 자, 그런데 자, 이 대손충당금이 자산이죠. 그리고 대손이 내가 1% 설정했다고 해서 딱 1%를 다 쓸 거나 아니면 그럴 확률은 없겠죠.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자산이니까 장부에 남아 있겠죠. 이 계정 과목이. 방금 대변에 설정했는데 대손 당할 때마다 차변에 쓰면 얘는 줄어들어요. 쓴 만큼 줄어들게 되어 있는데 근데 정확하게 설정해 둔 만큼 대손이 발생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방금 제가 썼던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공식 있죠. 자, 그걸 다시 한번 보면 자, 우리가 기말 채권 잔액에 곱하기 대손 추정률을 하면
대손 충당금 충당액이 나오게 되는데, 자, 우리는 기말에 전년도에 쓰다가 남은 대손 충당금 잔액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금액을 뺄 거예요. 자, 이 금액을 빼면 우리는 이제 모자라면 채워 넣으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딱 이 금액을 설정할 거예요. 정확하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이 금액을 설정할 건데, 우리는 이 금액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일치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그 세 가지를 중에 두 가지를 볼 건데,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기말 채권 잔액이 1억 원이 있는데 대손 추정률이 1%예요. 그럼 대손 충당금 충당액은 100만 원이 되겠죠. 그죠? 그럼 100만 원을 우리는 더도 말고 딱 100만 원 설정할 건데, 자, 뺄 때 첫 번째 대손 충당금 잔액이 60만 원이 있다면 우리는 결과값이 플러스로 40만 원이 나오겠죠. 그럼 플러스가 나오게 되면 우리는 보충액이 발생하게 돼요. 플러스가 나오게 되면 이 40만 원만큼 더 우리가 보충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대손 충당금 잔액이 120만 원 있다면, 120만 원 있으면 우리는 100만 원 설정할 건데 120만 원 있으면 20만 원 많죠? 그럼 20만 원을 줄여줄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가 뜬다면 우리는 도로 환입한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환입액이 20만 원 뜬다라고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100만 원 설정할 건데 딱 100만 원이면 빼주면 0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회계 처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가면 그대로 100만 원 설정할 건데 100만 원 있으면 그대로 쓰면 될 거잖아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처리가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자, 첫 번째 거에 플러스가 나와서 보충액이 나오는 경우, 자, 보충액이 나오는 경우에 자, 우리는 기말에 이 40만 원만큼 설정을 할 건데, 자, 매출 채권일 때와 기타 채권일 때의 비용 계정 과목이 서로 틀리게 돼요. 자, 어떤 계정 과목이든 간에 우리가 지금 모아두는 계정 과목은 대변에 대손 충당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할 건데, 얘는 각자 자기의 짝지가 있겠죠. 자, 있는데 매출 채권인 경우에는 우리가 영업 비용인 판관비를 쓸 수가 있으니까 이때는 대손 상각비라는 판관비 계정 과목을 사용할 거예요. 그런데 기타 채권이라는 건 우리 단기 대여금이나 미수금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계정 과목들은 영업 비용인 판관비를 쓰면 안 되고 영업 외 비용 써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기타의 대손 상각비라는 이 금액을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이 계정 과목이 두 개가 갈라지는 거는 앞에 기타 채권에 대해서는 기타의 대손 상각비인
우리 영업 외 비용을 사용을 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출 채권인 것만 우리가 판관비로 인정할 수 있지 기타 채권은 판관비로 인정하는 거는 좀 그렇지 않겠죠. 우리 회사가 돈을 빌려주는 건 우리 회사의 영업활동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행동에서 그 돈 못 받게 된 거는 판관비로 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마이너스로 환입액이 나오게 되면 자, 지금 대손 충당금은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지금 대변에 이렇게 해서 모아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60만 원이 지금 있는데 대변에 40만 원 더 쓰면 합쳐져서 100만 원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합쳐져서.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두 번째의 경우에는 100만 원 설정해야 되는데 대변에 120만 원이 있는 거예요. 그럼 20만 원을 줄여서 딱 100만 원을 맞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매출 채권인 경우와 기타 채권인 경우로 보면 자, 우리는 줄이려고 하는 만큼 차변에 대손 충당금을 줄여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대변에는 계정 과목이 대손 충당금 환입이다. 이때 대변의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는 계정 과목의 성격은 우리 둘 다 일치하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얘 둘이의 성격이 틀려요. 자, 일단 이번엔 기타 채권을 먼저 가지고 좀 볼게요. 자, 우리가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때 비용 처리했죠. 얘를 채워 넣을 때 그럼 얘가 돌아올 때는 우리는 반대로 수익 처리하면 돼요. 나갈 때 비용, 들어올 때 수익 처리하면 서로가 맞아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설정할 때 영업 외 비용 처리했기 때문에 돌아오게 되면 얘는 900번대인 영업 외 수익으로 처리를 할 거예요. 영업 외 수익으로. 자, 같은 900번대라 썼지만 얘는 성격이 영업 외 비용 900번대의 앞부분이고 얘는 900번대의 뒷부분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매출 채권을 가지고 볼게요. 자, 매출 채권 판관비라고 한 거 얘는 영업 비용이죠. 우리 영업 비용은 제조 경비와 판관비가 영업 비용이에요. 우리 영업 활동하는데 물건 만들고 물건 파는 데 들어간 거. 그럼 영업 비용이니까 돌아오면 그럼 얘도 영업 수익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업 수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매출이에요. 영업 수익은 매출인데 얘를 매출로 보는 게 맞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게 뭐 매출이야. 대손충당금 설정한 게 돌아왔어. 매출했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매출로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얘를 거꾸로 비용에서 빼버릴 거예요. 그래서 얘는 판관비의 차감 계정으로 성격으로 해서 쓸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비용 처리하는 거나 비용에서 빼는 거나 수익 처리하는 거나 서로 우리한테 이익은 똑같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자, 1인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 나오죠. 그럼 100에서 50을 빼면 자, 50이 된다라는 상황에서
20이 나한테 들어왔어요. 그럼 첫 번째에 수익으로 처리를 하면 20 돌아왔을 때에 120에서 50을 빼면 70이다.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수익 처리하면. 그런데 비용에서 차감을 하면 100 그대로인데 비용에서 빼버린다는 건 비용을 20 빼서 30 만든다는 거죠. 얘 30 만들어도 이익은 70이잖아. 얘 둘이는 같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처리하든 비용에서 빼든 뭐 결과는 똑같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얘를 수익으로 처리하는 건 영업수익이 적절하지 않으니까 설정할 때 판관비 처리했으니까 판관비에서 빼는 차감 계정으로 성격을 쓸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론 시험에서는 얘 성격을 알고 있는지 물어볼 거고, 자, 우리 실기 목적에서는 당연히 계정 과목 글자가 똑같으니까 얘 둘이 쓰면은 두 개가 보일 거예요. 두 개 보이면 매출 채권이면 800번대, 기타 채권이면 900번대를 선택하셔야 돼요. 900번대. 자, 물론 지금 이야기하는 이것도 12월 31일 날 기말에 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계산할 때에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이거예요. 왜냐하면 보충하는 건 나중에 컴퓨터가 엄청 여러분을 도와줄 거예요. 정말 마우스를 클릭 몇 번만 하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다 해줄 건데 아래쪽 분계는 여러분이 직접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래쪽 분계를 좀 더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자, 지금 이 충당할 이 1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채권 잔액의 1%다 혹은 2%다 그럼 200만 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지금 잔액 비례법이라는 거예요. 잔액 비례법. 자, 그런데 자, 참고로 우리 교재 121페이지 오른쪽에 연령 분석법이라는 게 있죠. 이게 어떤 건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시험에 나오면 쉬워요. 자, 연령 분석법이라는 거 우리가 채권들 중에 최근에 발생한 채권도 있겠지만 옛날에 발생한 채권도 있겠죠. 우리 121페이지에 아래 오른쪽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령 분석법 적혀 있는 거. 그 우리가 채권 잔액 중에 최근에 생긴 것도 있고 옛날에 생긴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럼 최근에 생긴 거는 우리가 못 받을 확률이 좀 낮지만 못 받은 지 오래된 거는 못 받을 확률이 좀 더 높겠죠. 그러면 채권 발생한 기간별로 대손 추정률을 달리 가지는 거예요. 그게 연령 분석법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똑같이 1억이 있는데 자, 우리가 5천만 원은 자,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현재부터 3개월 이내에 발생한 거고 이거에 대해서 3개월 이내에 발생한 거고 이거에 대해서 1%를 설정하고 또 3천만 원에 대해서는 또 우리 4개월에서 6개월 이내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못 받을 수 있으니까 2%를 하고 예를 들어서 나머지 2천만 원에 대해서는 6개월 초과해서 발생한 거는 3%를 못 받을 거다라고 이렇게 추정해 두는 거예요. 물건 팔았는데 6개월 동안 못 받았으면 좀 찝찝한 채권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계산을 하면 그냥 5천만 원의 1%면 얘는 50만 원이죠. 또 3천만 원의 2%면 60만 원이네요. 또 2천만 원의 3%면 60만 원이다. 그럼 얘네들 전부 다 못 받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게 170만 원이 되네요. 그죠? 그럼 이 170만 원을 대손 충당금 충당액으로 써서 이 방식대로 가는 게 우리 연령 분석법이에요. 연령 분석법. 자, 연령 분석법은 세무 2급 시험에서 이제 간간히 나오고 뭐 우리 AT, TAT 시험에서는 종종 물어보는데
얘가 더 쉽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스마트A라는 도전 프로그램에서는 이 잔액을 봐서 직접 계산하고 막 빼주고 해야 되는데, 근데 연령분석법은 추정률은 회사마다 추정치를 달리 가지니까 문제에서 이렇게 적어줘요. 그럼 가로로 곱하고 얘 더하면 끝이니까 오히려 얘가 더 편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 적혀 있으니까 가로로 그냥 곱하고, 그럼 곱한 값을 그냥 더하면 이 금액이네, 잔액 빼면 끝이니까 오히려 이 금액을 잔액 조회하는 것보다 얘가 편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더 많이 있어요. 문제지 안에서 다 끝낼 수 있잖아 거의. 그래서 이게 우리 연령 분석법인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표현을 할 때 위에 보시면 보충액이라고 표현했는데, 자, 우리 회계 기준에서는 우리 대손충당금 설정을 보충법을 사용을 하고, 법인세법에서는 얘는 환입법을 사용을 할 거예요. 환입법이라는 건 환입법보단 총액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 우리 지금 법인세 수업 아닌데 제가 법인세 이야기하는 거는 오답지문 키워드로 이 글자가 잘 들어와요. 대손충당금 설정은 총액법을 사용한다. 그럼 총액법 어디서 들어본 적 있죠? 총액주의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그게 맞는 걸로 오해할 수 있는데, 우리 총액주의 어디서 들었냐고. 옛날에 우리 재무제표하면서 자산과 부채는 임의적으로 상계하는 게 아니다. 수익과 비용은 임의적으로 상계하는 게 아니다. 같은 A에서 그때 이야기했었죠. 근데 그때 마치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 글자를 좀 더 많이 내요. 오답 지문으로. 근데 얘 둘이 차이를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유를 알면 우리가 기억이 나니까 그래서 설명드리면, 자, 우리가 100이라는 대손충당금을 설정을 할 거예요. 그런데 잔액이 예를 들어서 잔액이 60이 있다고 볼게요. 그럼 이 60 잔액이 있는데 100으로 만들기 위해서 회계 기준에서는 지금 얘 하는 것처럼 여기에 플러스 40을 집어넣는 방식이 보충법이에요. 엄청 간단한 거잖아. 그럼 100이 되겠죠. 근데 법인세법에서 말하는 총액법 환입법이라는 건 40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첫 번째로 기존에 남아있던 60을 빼내버려요. 60을. 그리고 100 설정할 건 똑같아. 그럼 두 번째로 다시 여기에다가 100을 집어넣는 방식을 써요. 이게 총액법이에요. 얘는 전부 다 빼내버리고 다시 채우는 거고, 얘는 그냥 부족한 만큼 넣는 거고. 그럼 우리 회계 기준에서는 얘가 편해요. 당연히 우리가 그냥 금액 보고 모자라면 집어넣고 채워넣고 남으면 빼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방법을 쓰는데, 법인세법은 왜 이 방법 쓰냐면 우리 대손충당금 설정할 때 차변에 대손상각비든 기타 대손상각비든 비용 처리하죠. 그럼 이 비용은 올해 거고 내년이랑 영향을 안 미치게 하려고 새로 시작해 버리는 거예요. 세금 내야 되는 건데 옛날 비용하고 서로 연계되면 괜히 얘만 더 복잡해지게 돼요. 그래서 너 설정했던 거 남았네? 상관없어. 그건 다시 다 돌려놓고 세금 계산하고 올해 설정하는 건 다시 시작해. 그게 정확하게 깔끔하게 끝나니까 얘는 다 빼내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방식을 쓰는 거예요. 그게 총액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서로 각자 사용하기에는 이 방식이 서로 편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차이점들도 뭐 여러분 법인세를 공부하면 보시게 될 거예요. 자, 이게 우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방법이고, 자, 지금 우리 121페이지에 제일 아래에 차액보충법을 적용한다 적혀 있는데, 시험 때 혹시 모르니까 옆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낫총액법이라고 해서 제가 한 번씩 낫이라고 쓰는 것, 이 글자가 나오면 오답이다 그 뜻이에요. 이론 시험 볼 때에. 자, 참고로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건 실기를 하면서 이 실기인데 이론에도 나오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라고 설명하는 거지, 지금 이론 설명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제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게 뭐냐면 실기 연습 잘해서 실기 잘해. 그래갖고 그걸 이론 문제로 냈는데 이론 틀려. 그럼 이 사람은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실기의 그 그림만 알고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같이 다 우리 실기에 대해서 아는 부분은 이론 문제도 풀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건 나중에 회사 가면 다 들통나요. 뭐 줬는데 못 하고 있거든. 자, 우리 122페이지에도 122페이지 보시면 위에 우리 표가 있죠. 그 표에서 이제 제일 아래쪽에 대손 충당금 환입을 진한 색으로 해서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 환입은 판매 관리비의 차감 계정이고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 환입은 영업외 수익이다라고 적혀 있죠. 자, 이렇게 이 글자 가지고는 이론 때 많이 물어보고 우리 시기로는 800번, 900번을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제 124페이지에 대손 처리 볼게요. 자, 우리가 장부에 대손 충당금이 자, 얘 대손 충당금 자리는 대변이라 그랬죠. 대변에 대손 충당금이 100만 원이 있다라고 볼게요. 자, 그럼 100만 원이 대손 충당금이 있는 상황에서 자, 우리가 대손이 발생했어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외상 매출금을 못 받게 되었다면 대변에 못 받게 된 외상 매출금 첫 번째 70만 원을 못 받게 되었어요. 10만 원을.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실기를 할 때에 지금 대손이 발생하여 우리 거래처가 파산하여 외상 매출금을 회수 불능되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대손 발생한 거에 대한 문제를 읽었을 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장부상 대손 충당금 잔액을 조회하는 거예요. 장부상에 대손이 발생했을 때에 무조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대손 충당금 잔액을 조회해야 돼요. 친절하게 문제에서 잔액을 말해줄 때가 있고 말 아예 안 해줘도 장부에 가서 잔액이 있는지 봐야 돼요. 그럼 자기 짝지가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무조건 자기 짝지를 찾아서 가야 돼요. 그럼 지금 70만 원 못 받게 되었는데 얘 짝지 대손 충당금이 100만 원이다라고 하면 지금 70만 원 못 받게 됐는데 100만 원이니까 많이 있죠. 그러면 전부 다 끌었을 거예요. 차변에 대손 충당금 70만 원이다. 외상 매출금이니까 외상 매출금의 짝지 이렇게 쓸 거예요. 만약에 단기 대여금이었다면 단기 대여금 70만 원 그럼 단기 대여금의 대손 충당금 받는데 100만 원이었으면 차변에 단기 대여금의 대손 충당금 70만 원 이렇게 쓸 거라는 거예요. 꼭 자기 짝지만 찾았어야 되지 없으면 없는 거로 끝인 거지 다른 계정 과목은 끌었으면 안 돼요. 자, 그럼 지금 우리가 100만 원 있던 거를 70만 원 지금 대변에 있던 걸 차변에 썼으니까 얘 잔액은 3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겠죠. 30만 원 줄어들게 되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또 대손이 발생을 했어요. 대변에 외상 매출금 이번엔 50만 원을 못 받게 되었어요. 자, B라는 회사에서 못 받게 되었어요. 자, 그럼 우린 대손 발생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대손 충당금 잔액을 조회하는 거라 그랬죠. 그럼 조회해 봤더니 30만 원 있네. 50만 원 발생했는데 그래도 일단 모아둔 거부터 끌어 쓰는 거예요. 그럼 차변에
대손 충당금 외상 매출금의 짝지 30만 원을 먼저 끌어쓰고 그 다음 확인하는 게 뭐냐면 다시 한 번 더 확인. 매출 채권이네. 그럼 이제 우리는 어쩔 수 없으니까 비용 처리할 거예요. 대손 상각비다 20만 원 이렇게 처리할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 우리가 못 받게 된 게 단기 대여금의 금액을 50만 원을 못 받게 되었는데 장부조회했더니 30만 원이에요. 그럼 단기 대여금도 당연히 똑같이 대손 충당금 30만 원을 끌어쓰고 그리고 어떤 채권인지 확인하는 이유가 이번엔 기타 채권이죠. 매출 채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기타의 대손 상각비라고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손 충당금 모지라면 대손 충당금 볼 때는 자기 짝지 보는 건데 모지라면 일단 대손 충당금 끌어선 후에 매출 채권인지 아닌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지. 그래서 매출 채권이면 판관비인 대손 상각비, 기타 채권이면 기타의 대손 상각비로 처리해야 돼요. 이걸 많이 실수해서 얘가 자주 나와요. 얘가 여러분 실수를 대손 상각비로 잘 하다 보니까 기타의 대손 상각비 써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까먹을까봐 시험에서 단기 대여금을 가지고 자주 나와요. 미수금도 나오면 될 것 같은데 단기 대여금이 자주 나와요. 어떻게든 이렇게 쓰면 이제 얘 잔액이 제로가 되겠죠. 대손 충당금이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런데 또 세 번째에 대손 당했어요. 30만 원 대손 당했다고 보면 자, 외상 매출금 30만 원 못 받게 되었고 자, 그럼 우리 대손 당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대손 충당금 잔액을 줘야 하는데 잔액이 하나도 없죠. 그럼 이제 어쩔 수 없어요. 미리 모아두고 설정한 거 없으니까 차변에 대손 상각비 30만 원이다. 이렇게 얘 성격은 그냥 판관비라 그랬죠. 그래서 매출 채권이니까 얘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럼 단기 대여금이 30만 원이면 이때도 잔액이 없으면 어쩔 수가 없겠죠. 그럼 기타 채권이니까 기타의 대손 상각비 30만 원이다. 이렇게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해 버릴 거예요. 자, 그래서 대손 상각비, 기타의 대손 상각비 이 부분도 여러분 절대 잊지 말고 당연히 얘도 자주 나와요. 지금 시험에서 지금 현재 아주 좋아하는 애예요. 대손 충당금을 장부를 조회했는데 대손 충당금이 없어. 장부에 없다는 건 한 번도 설정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잔액이 없네 하고 기타의 대손 상각비로 가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단기 대여금도 잘 나오니까 우리는 이 전체적으로 다 알아야 되고 자, 대손 당했을 때 회계 처리 이거 좀 잘 해주셔야 되는 게 지금 우리 교재 한 권 더 있죠. 우리 그 교재 넘어가면 나중에 여기에다가 부가가치세를 섞어서 회계 처리를 여러분한테 또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부가가치세가 없는 상황에서 이걸 먼저 정확하게 인지해야 그럼 그 위에다가 그냥 부가가치세만 넣으면 돼요. 근데 얘가成立이 안 됐는데 여기다 부가가치세 넣으면 괜히 금액이 더 꼬이니까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좀 쉬었다 갑시다.